재경직을 어렵게가 아니라 어려운 재경직을 합격한 학생. 현정 학생 합격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5907 재경직 합격생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나만의 합격 전략 찾기라는 소재를 붙였습니다. 전략이란 것은 거창할 필요 없이 학원 선생님 선택에서부터 과목별 공부 시작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주었고 이것이 올해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참고하여 수험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 소개, 시기별 타임라인, 1차 과목 전략, 2차 과목 전략, 종합반의 시스템의 장점과 활용 방법, 또 기타 수험생활에 대한 사소한 조언들입니다. 네,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2년 6월이고 이때 베리타스 1년 종합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만 24개월의 시험기간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진입 전에는 학교 전공 수업에서 원론, 미거시, 경제통계학과 일부 강론들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입 전보다는 23년도에 학기 병행을 하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입 전 대학교 강의의 수강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만 경제학 같은 과목에서 사소함과 생소함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2년도 6월에 7월에 개강하는 종합반을 등록하고 송재공 강의를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1차와 2차 수업을 실강으로 수강했고 이때 자치와 통합관 고민이 깊어서 8, 9월에는 통학을 시도했으나 10월에 피셋 종합 집중 강의가 개강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다시 자치를 시작했습니다. 23년 1월, 2월에는 베리타스 1차 종합반 커리큘럼에 포함된 피셋 캠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과 모의고사를 풀었고 시간이 부족해서 2차 공부는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23년 3순환 기간에는 별도의 스파르타나 몰입반 없이 3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종합반 스터디와 행정학 다바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난 후 멘탈 관리를 위해 본가에 돌아갔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복학해서는 경제학과, 재정학, 통계학과 같은 그러한 경제통 과목, 중요한 세 과목에 도움이 되는 유관 강의를 통해 지식을 보충했습니다. 또 2차 결과 발표 이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생활 스터디를 했습니다. 23년 피셋 기간에는 본가에서 혼자 공부했고 매주 법률 저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2차 공부는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24년 3순환 기간에는 스파르타에 등록을 했고 계속 통학을 했습니다. 또한 3순환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1차 과목의 전략입니다. 일명 피셋 기간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2차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병행한다면 3순환 기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차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 과목 중 유독 자료 해석이 약해 자료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또 시간 관리를 위해 헌법은 최대한 적게 공부하였고 종합반 커리넷 또 피셋 캠프 내에 있는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우선 22년도에는 올림픽 응시라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응시해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점수는 시험장 분위기 파악은 가능하지만 실력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진입하실 계획이라면 기출 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투자는 하시고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는 학원에서 구성하는 종합반 스터디와 피셋 캠프 스터디에 참여해 스터디 리더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법에 대한 질의, 인증 스터디, 계획표 등을 활용했고 학원과 법률 저널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23년도에는 컷과 한 문제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24년도에는 체력 문제로 공부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러한 공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해석과 헌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언어 논리와 상판의 경우 전년도의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법률 저널 모의고사를 통해 감각만 유지하려 했습니다. 24년에는 컷과 9문제 차이로 합격했습니다. 23년, 24년 모두 양성 컷이 있어서 컷과 재경, 이 사진에서의 컷과 재경 컷은 2문제 차이 납니다.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 강의로는 금 원장님의 880 특강과 최신 판례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의 자료 해석 파이널 강의들이 이름은 파이널이지만 스킬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므로 초시생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1차 과목과 관련해서는 일명 양치기 공부법이 있습니다. 양치기 공부법은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세트를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생략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치기의 장점은 최악의 컨디션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고 시간 운영 기준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자료 해석이나 퀴즈 문제의 경우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들이나 올바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활용하거나 스터디 리더와 같은 실력자에게 조언을 구해 이러한 접근법을 알고 양치기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기출 문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감각 유지 수단으로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저널과 같은 전국 모의고사는 최선을 다해 응시를 하되 문제 분석이나 오답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만 해설지를 폈습니다.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모의고사의 선지 판단 기준이 기출의 경향성과는 다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시생일 경우 기출 풀이와 분석이 선행을 한 후에 올바른 그러한 판단범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응시해 감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3년 초시에 평균 15점 차라는 큰 점수 차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과목별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공부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기본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교과서를 회독하거나 발췌독을 했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투표 거래와 같은 재정학 고유의 개념들이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정확한 정의를 쓰지 못해서 아쉬웠고, 통계학의 경우 공부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못해 과락을 맞아 개념부터 다시 암기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일반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23년 8월에 1순환을 다시 수강하였고 24년도에는 일반론 현출을 신경 썼습니다. 생활 방면에서 아쉬웠던 점은 몰입반 또는 스파르타를 등록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려 해 강제성이나 위기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3순환 강의 순서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 재경직에게는 중요한 재정학이나 통계학 과목에 투자한 시간이 적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막힐 경우에 답지를 참고하면서 풀었습니다. 진입 초기에는 답지 참고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지만 실제 시험과 가까워질수록 막힌 부분을 끈기 있게 풀어나고 막혔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답지를 활용하다 보면 경제학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답지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 실전에서는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반 작성과 관련해서는 초시 시절의 경우 특히 2차 과목에 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안의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작성 시 상대적으로 일반론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에 낮은 점수를 받고 낮은 등수를 받고 낙담했지만 실전에서는 의외로 논문 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의 점수가 괜찮게 나왔기에 초신생분들이 있다면 모의고사 등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24년도 올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전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스파르타 등록과 통합과 또 스터디에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르타 전액차를 응시를 했고 또 이러한 응시를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터디들에 참여해 그때그때 필요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23년에는 실제 시험에 2차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거나 고시촌에 오지 않는 일요일에 본가에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실강 수강을 할 경우 저는 작년에 공부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통학을 했으므로 심야 시간에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 모의고사에는 응시를 하되 인강은 2배속으로 저녁 또는 오후 자습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23년도 2차 성적을 바탕으로 나름 잘하거나 못하는 과목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고 그에 따른 공부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먼저 나중에 배우지만 또 중요한 통계학은 미리 공부해야 한다 생각해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장 잘 본 과목은 통계학입니다. 행정학은 23년도에도 합격자 평균을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만을 투자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3월 송진호 선생님 답안 특강 후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행정학은 최소한만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순환 강의 이후에는 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 목차만 잡았습니다. 경제학은 풀이 과정 자체에 집중해 하루에 적은 문제를 잘 풀려고 노력했고 교과서에
개념과 논리를 중간중간에 교과서를 통해 활용했습니다. 행정법은 사례집을 통해 답안의 논리 구성과 일반론 현출을 연습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이므로 삼순환 이후에도 꾸준히 반복이 필요합니다. 재정학은 경제학과 통하는 면이 있지만 고유의 논점도 있고 또 올해 시험에서 이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올해 2차 공부할 때 강의 교재 외에 다른 교재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교재들이고 저는 시간이 부족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인봉옥저 2개의 세밀한 문제 풀이 과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일반 균형의 계약곡선 도출과 같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또 혼자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개념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김양기 저의 경우에는 답안의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해 큰 도움을 받았고 논점을 자주 생략해서 고민할 때는 캡슐을 통해 판례를 보완했습니다. 네, 올해 삼순환 시기의 경우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고 또 통학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버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스파르타 분들과 달리 저는 3월 전에 해놓은 2차 공부가 거의 없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서브노트의 작성을 포기했습니다. 서브노트는 보통 논문 과목에 대해 단권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성할 경우 정말 오래 남고 도움이 되지만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료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수업 시간 설명을 메모하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때 활용한 자료는 송인호 선생님의 삼순 자료와 정성규 선생님의 핸드북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습 시간에는 기본적인 문제와 기출문제에 집중을 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스파르타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강사님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대비할 수 있었고 새로운 판례나 들어보지 못했던 행정학 이론들을 숙지했습니다. 23년도에 저는 100점 작성 경험이 과목당 한 번씩만 있었음에도 작성 시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100점 쓰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이러한 강박을 버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의 경우 효용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제가 부족한 과목들이 명확했으므로 필요한 과정에만 참석했습니다. 4월 중반부터는 통계학 공부를 위해 스파르타 스터디에 불참을 했습니다. 또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심야 공부가 어려워 회독을 늘리거나 반복하는 데 제한이 있어 손으로 쓰면서 한 번 공부할 때 잘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2차 공부와 관련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전년도의 2차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2차 경험에서 실패했던 경험들과 2차 성적의 객관적인 성적, 또 2차 시험장에서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이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새롭게 진입하시거나 또 본인이 공부가 덜 되었다 느끼시더라도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더라 또 겨울에 피셋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연히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설립되고 다음 연도 합격에 도움이 되므로 전범위를 보려고 노력하고 4개의 과목에 모두 응시하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월과 4월 성적이 낮았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불안했고 또 과연 실력이 짧은 시간 안에 증가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러나 조급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풀면서 실력을 매일매일 키운다면 짧아 보이는 그 몇 달간의 시간만 해도 합격권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합반에 대해 제가 도움을 받았고 잘 활용하려 노력했던 장점들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장학금 이나 선생님 상담을 많이 활용하지 않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스터디의 구성입니다. 스터디 리더는 합격생이거나 실력이 뛰어난 수험생이 배정되어 이 리더에게 질문하고 조언을 얻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종합반 학생들이 이런 학원 스터디 외에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할 경우 학원 스터디룸 공실이 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은근 고민되는 장소 문제를 학원 차원에서 해결해 줍니다. 수강 신청 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구글 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고 강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환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므로 저의 경우 쉽게 지치고 번아웃이 와도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빠르게 복귀할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또 학원의 종합반 스터디에는 예습과 복습 동영상이 제공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복습 동영상을 활용하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취약한 부분들을 다시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몰입반과 스파르타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순환 강의의 외에 아침 모의고사로 다양한 주제를 접하고 또 회독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몰입반과 스파르타의 경우 자습실이 주어지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도서실과 원룸이 연계가 되어 대형 도서실과 베리타스 원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초시에는 대형 도서실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주거 통학과 자취 사이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할 때와 다르게 단기간이나 좀 간편하게 원룸을 계약할 수 있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험 생활에서 제 개인적인 조언드리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피셋 네, 우선 필기구인데요. 피셋 응시에서 많은 분들이 볼펜을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를 크게 그리고 싶었고 또 지우기 편하기 위해 하품을 셨습니다. 2차 과목 볼펜을 정할 때 글씨를 예쁘게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고르셔도 가독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필의 경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쓰는 힘이 약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굵은 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글씨인 경우 남들이 논문 과목에서 0.7을 사용해도 0.5와 같은 얇은 펜을 사용하면서 예쁜 글씨는 아니더라도 가독성을 높이는 좋은 글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루틴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으나 저는 불안함과는 별개로 삼순 기간이 다소 지루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할 때는 장소를 이동했고 5월에는 아침에 스카, 오후에 복도, 저녁에는 자습실의 패턴이 좋아서 5월과 6월에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에 있는 모의고사 응시로 인해 자율성이 떨어지고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고시식당에 가기 싫을 때 친구들과 식당에 가기도 하고 또 공부의 흐름이 끊기기 싫다면 자습만 하기도 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저는 플래너를 쓰는 것이 또 하나의 할 일로 여겨져서 어플리케이션 통해 할 일만을 간단히 체크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편했고 또 순공 시간에 신경 쓰기보다는 할 일의 체크 정도만을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예. 보면 전공이 경작인데 아까 학생은 전공하고 전혀 무관하고 이 학생은 전공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전공한 부분이 수험생활을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저희들 학원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작과 3학년을 아주 충실하게 우수하게 했다. 학점으로 치면 A 학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충분히 이렇게 전공하지 않더라도 또 전공을 하더라도 그 격차들이 좁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차 성적이 올림픽으로 응시했을 때, 저 보니까 자료가 42.5, 상황이 52.5, 언어가 72.5 이런 부분인데, 저처럼 우수한 학생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이랬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본인들이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이 점수 나면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대. 훈련이 지금 덜 돼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능력 자체가 이 점수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올림픽 응시는 아주 이렇게 금기사항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학생들은 인풋에 대한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아웃풋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점수가 덜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피셋에 대해서 일부 과장된 경험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보지 말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풀이 방식이 고차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시를 준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시행착오인데, 시행착오를 막자 이런 부분은 학원에 오시면은 강의가 받침이 되고 일단은 스터디 리더들이 그 시행착오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시어 시행착오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현 학생은 또 이제 1차에 대한 뭐 점수 이런 부분도 다 극복해버리고, 그 다음 2차가 초시 때 15점 부족이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자제를 합니다. 학원에서는 그래도 1차 시험을 붙으면 한 4개월 정도 준비시키면은 때로는 합격하는 학생이 나와요. 때로는 합격하는 학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평균 5점 이내로 보통 이렇게 점수가 이제 모아지는 게 보통인데 15점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부분인데,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치열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스터디 리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 리더가 이제 외교원을 치면 원래는 지금 현재 리더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 수석한 김강수 학생이 합니다. 그래서 수석한 학생 여러분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도움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학을 했네요. 정현 학생이 통학을. 통학하는 게 아까 통학 시간에 1시간 이상인데 여기 아주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통학을 하지 않고 학원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양적으로도 시간이 확보가 되고 확보된 시간의 질적 이런 부분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신림동 생활의 불편함 또 집안이 주는 평온함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건데 아마 되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불리함을 극복하느라고 개인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 순공 시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까 노현 학생도 그렇게 했었죠. 여기 무엇인가 하면은 공부를 양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효율성 쪽으로 접근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부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런 이제 마인드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사당 오락이네 막 그렇게 하는데 원래도 그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을 보니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잠은 무조건 충분히 잤다. 그 다음 루틴을 지키기 위해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 정점에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 정점에 가면은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이게 공부가 미숙하면은 딱딱하게 이렇게 루틴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단계에 가면은 많이 하는 날, 적게 하는 날 내지는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이런 부분에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게 아마 학원에 오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